녹화를 시작합니다. 공유결합과 금속결합의 특성을 이해하고 몇 가지 물질의 성질을 결합의 종류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화학결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해요. 어제 설명했던 뭐 수소결합이라든가 또는 뭐 반데르발스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온결합의 특성, 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그리고 그것들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크게 결과론적인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관련해서 뭐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로. 자,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는, 그래서 전자를 주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자를 주면서 안정화되고 얻으면서 옥텟 규칙을 이루기 때문에 안정화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코발런트 본드라고 하는 이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자를 서로 공유하죠. 공유해서 이제 옥텟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뭐 단일 결합이 나올 수도 있고 이중 결합이 나올 수 있고 삼중 결합도 나올 수 있죠. 비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온결합은 결합 시 이 전자를 기증한다. 뭐 기증한다라기보다는 뭐 주고받는다. 금속 원자가 전자를 주면 비금속 원자가 그것을 받아서 그 전기적인 인력, 쿨롱 포스라고 하네요. 쿨롱 포스. 아주 중요해. 이온결합에서는 쿨롱 포스가 아주 중요해요. 쿨롱 포스의 쿨롱 포스 공식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쿨롱 포스가 뭐지? 콜럼버스? 달걀도 할 거 아니야. 네, 어디서 갔다 왔나? 자, 결합 시 이제 전자를 주면 받는 놈이 있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게 이제 확실한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쿨롱 포스에 의한 결합입니다. 쿨롱의 힘에 관련된 공식 어저께 적어놨죠. 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분자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어? 분모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어? 분자입니다. 왜냐하면 분모는 이온 간의 사이즈, 이온 간의 거리,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굉장히 입자의 사이즈가 작아. 근데 분모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분자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쿨롱 포스의 힘이 강할수록 그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결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 양이온 몇 가하고 음이온 몇 가가 결합했느냐를 잘 보시면 그 이온의 전하수를 곱해서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큰 놈이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 자, 공유결합은 이제 결합 사이 전자를 공유합니다. 전자를 공유해서 옥텟을 이루려고 하는 결합이다. 물론 이제 옥텟을 이루지 않는 결합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에서 다루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기음성도는 교육과정에서 안 나왔을 거야. 그래서 그냥 일단 무시해 볼게요.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음성도가 뭘까? 전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를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냐. 그거를 이제 그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전기음성도의 순서를 일반화시켜서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장 전기음성, 전자를 잘 받아들여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큰 이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0이라고 딱 이걸 기준으로 정해놨어요. 이 4.0이라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것과 비교한 다른 원자들의 그 비금속 원자들이겠죠. 주로 이 전기음성도의 크기 순서가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4를 기준으로 해서 폰 이런 식으로, 염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브롬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폰, 염소, 불로 타고 뭐 쉽게 가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F의 전기음성도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4로 정해놓으면 이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산소는 약 3.5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일반화를 시켜놨고요. 얘는 약 3 정도 된다. CL은 뭐 2.8 뭐 이 정도 된다. 뭐 등등 정해놓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글쎄 요거는 지금 화학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 다시 그 순서는 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원자들끼리의 결합이고, 공유 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적은 원자들끼리의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크니까 높은 극성을 가지고 있고, 공유 결합은 낮은 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온 결합은 쿨롱 포스의 힘이 굉장히 커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 이 전기력은 중력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래서 높은 녹는 점, 끓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공유결합 물질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요. 자, 이온 결합은 쿨롱 포스라고 하는 단단한 그 쿨롱의 힘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온 25도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강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그에 비해서 공유결합 물질들은 상온에서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상온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의 형성이 첫 번째 나왔네요.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자와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자가 만나서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쿨롱 포스,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래서 이 정전기적인 인력을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F전 이렇게 해서. F전은 K, 쿨롱 상수 곱하기 두 이온 간의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곱, Q1 곱하기 Q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래서 모형으로 한번 살펴보면 나트륨은 3주기 1조 원소이기 때문에 최각전자 하나죠. 이게 이제 쉽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전자 한 개가 3주기 17조 원인 염소 원자에게 오게 되면 염소 원자는 나트륨이 준 전자 한 개를 받아서 염화 이온이 되면서 옥텟을 이룰 수 있고,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버리면서 나트륨 일가 양이온이 되면서 옥텟을 이룰 수가 있어요.
둘 다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처럼 Na 플러스 일가양이온 Cl 일가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염화나트륨을 생성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 생성되는 과정의 에너지 관계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교육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가지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이 생성될 때 에너지 관계, 이건 이제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 그러면 이제 좀 어렵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래.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가 핵관거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관계 그래프만 해석할 줄 알면 돼. 예전에는 두 개가 있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온 결정이 형성될 때의 그 격자 에너지의 그 흐름 관계,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빠지고 한 개만 이제 해석하면 돼. 한 개. 그 한 개. 그 한 개는 조금 이따 나오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보실래요? 이오닉 본드, 이온 결합, 쿨롱의 힘, 쿨롱 포스. K 뭐지? 이게? 그렇지, 쿨롱 상수.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R이 뭐였지? 두 이온 간의 거리,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 핵간 거리는 그냥 사이즈로 보시면 돼, 사이즈. 사이즈는 그냥 2죽이면 껍질 2개, 3죽이면 껍질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껍질 2개, 껍질 3개 차이는 아주 미미해.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그 이온의 전하수의 절대값 곱하기 그걸 가지고 따지면 돼요. 쿨롱 포스가 강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끓는 점은 필요 없고 고체는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높다. 자, 결국 이온의 전하의 가수. 그래서 Mg 2가 양이온이다 그러면 가수가 플러스 2지.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다 그러면 가수가 플러스 3이죠. 가수가 높을수록 핵간 거리가 짧을수록 이온 결합력은 커진다. 쿨롱 포스가 커진다. 그러면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야, 또 나왔네. 그래서 여기 나왔죠. 전하의 효과가 이온의 사이즈 효과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개념이 좀 어렵지만 문제는 아주 쉽게 나와. 이 개념이 어려우면 문제는 쉽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을 했을 때 어디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좀 알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자, 이온 결합 형성 시 지금 그래프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나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보십시오. 이온 결합 형성 시 이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A점을 해석하는 거고요. 여기 A점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쫓아오시면 그렇게 해석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B점입니다. 교과서에 B점이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C점이다. 여기 C점 또는 여기 C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과서에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가로축은 세로축은 이게 이제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거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포텐셜 에너지 축이야. 포텐셜 에너지 축이고 여기가 제로축이다, 0이다고 이제 표시 좀 해주시면 좋겠네. 자, 요 축, 가로축, 이건 이온 사이의 핵관거리입니다. 핵관거리고 R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이온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보는 겁니다. 0,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값이 얼마냐? 0이라고 보는 거예요. 0. 그죠? 그래서 이제 거리를 점점점 좁혀가면서 에너지를 측정을 한 거야. 자, 그러면 거리가 무한대인 상태에서의 에너지를 0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질 때 에너지가 0이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0이고 에너지가 점점 마이너스가 돼야 돼.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에너지가 낮으면 낮은 상태를 우리가 안정한 상태라고 그래. 에너지가 0이잖아? 상대적으로 높아요. 에너지가. 좀 더 낮아야지. 에너지가 낮게 형성이 되어야만이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면에서 포텐셜 에너지 면에서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한 상태.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한 상태. 즉 포텐셜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가지면 안정한 상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5층에 있을 때하고 1층에 있을 때하고 내 자신이 어쩔 때 안정함을 느끼냐라고 하면 5층보다는 1층에 있을 때 안정함을 느낄 수 있지. 뭐 그것이 뭐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리가 무한대인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의 에너지를 0으로 기준을 잡고 이 0은 생각보다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이 에너지 값을 측정을 하면 이 결과론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얻어져요. 이런 식의 포텐셜 에너지 값의 변화가 얻어집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하고 사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가 서로 다른 입자들이 갖는 힘이죠. 그 다음에 또 양이온, 음이온이라 할지라도 전자를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잖아.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전자 구름이 뭉칠 수 있죠. 또 전자 더 가까워지면 핵과 핵이 충돌할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에너지 면에서. 그래서 에너지 값이 급격히 커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이 이제 에너지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R이죠. 그죠? 거리. 그래서 이제 사실 나중에 대학에 가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요 D2분의 DR을 하면 힘이 얻어져요. 힘의 식이 얻어져요. 마이너스 F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거 기울기죠. 이런 거 기울기. 이 기울기가 D분의 DR이죠. 이 기울기가 미분계수 적용하면요. 끝까지 몰라도 되고 일단 이렇게 해서 보시면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어. 자, 이 파란색은 두 이온이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서로 간의 인력이 느껴지면서 안정화되면서 안정화된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온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은 점차 마이너스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력만 있느냐?
이제 이온이 점점 가까워지면 점차 서로 전자 간의 구름, 원자 핵끼리 반발하기 시작하고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급격히 불안정해진다. 에너지가 높아진다. 주황색 그래프에 에너지 관계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하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 민상아! 졸지마! 합치면 어떻게 되지? 이 두 개를 합치면 Everybody look at the monitor! 합치면 이 빨간색의 그래프를 얻어낼 수 있어. 두 개를 합쳤어. 그럼 다시 이제 그려봐야 돼. 여기다가. 아까 어디 있더라? 여기지. 그래서 요거 1번 그래프, 요 2번 그래프, 요 두 개를 합쳐요. 합치면 샥 이런 그래프가 얻어져. 알았어요? 그래서 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여기 이 상태가 아까 무슨 A점이었냐 B점이었냐? B점입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졌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체적인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아졌다는 것은 대단히 안정해졌다.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이 B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어봐.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 표시하시고 여기 만나는 점 이걸 표시를 해요. 그러면 자, 처음에 두 이온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에너지가 0이었다면 여기 지점에서는 약 숫자가 있을 거야. 뭐라 할까? 뭐라고 그러지? 그냥 여기를 A 킬로줄이라고 하자. 에너지를 A 킬로줄. 그러면 이 A는 음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 절대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를 뭐라 그러냐? 요 길이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 요 길이가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그래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는데 잘 이해가 안 올 수가 있어. 왜? 아직 그 에너지 관련해 F 곱하기 R, 에너지 힘 곱하기 R,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고 이것을 미분한다. R에 관해서 미분했을 때 그 기울기가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어려워.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돼. 그래프만. 그리고 나중에 또 혹시 보건직, 의료직, 여러 가지 그 공무원 시험 볼 때 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약방의 감초야. 해년마다 나와. 그러니까 해석만 할 거야. 그럼 요 길이가 뭐냐? 요 길이가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었을 때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라고 그래.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는 일반적으로 R0 이렇게 표시해. R0.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 이온 결합이 형성됐을 때 두 이온 간의 핵간 거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리고 1번은 왜 여기 이쪽은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야? 여기는 제로야.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져. 그러면 불안정하다, 이런 뜻이야. 에너지가 커지면 불안정하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리고 전자와 전자 간에 원자핵과 원자핵끼리의 같은 전하를 띤 그러한 입자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심해지고 결국 불안정해져서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항상 플러스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 인력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끼리의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음수 나와.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값의 변화, 인력이 느껴진다, 안정화된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거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 요 B지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웰이 뭐지? WELL 우물의 깊이라고 그러죠. 우물의 깊이. 요 우물의 깊이가 클수록 방출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어요? 그다음에 요 R0가 길수록 두 이온 간의 거리가 멀구나.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텐셜 거리 양이온과 음이온의 핵간 거리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된 요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이온 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 있었어요. 격자 에너지가 형성될 때 이쪽에 에너지 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막 등등 해가지고 이런 또 그래프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안 나오더라고. 가만 빠졌어요. 이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공유결합 형성 시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도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공유결합 형성 시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공유결합도 반발력이 있어요. 전자 구름끼리 반발력. 또 너무 가까워지면 핵과 핵이 충돌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도 있고 공유결합이 형성되면 또 핵과 전자 그리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느껴지고 분자 간의 인력이 느껴지고 안정화되고 에너지가 낮아져. 그래서 공유결합 형성 시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관계 그래프도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 두 그래프를 해석한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쉬워.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왔다가 샥 꺾어주면 돼. 부드럽게 내려왔다가 샥 꺾어주면 돼. 항상 부드럽게 내려왔다가 샥 꺾어주면 돼. 그래서 이 깊이가 바로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다. 그리고 해석하시면 되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마이너스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는 플러스로 된다. 몇 시 끝나지? 말 좀 해라 친구들아. 10분 끝나지? 다 끝났네 벌써. 자 이거 하나만 알고 갑시다. 인력이 증가한다. 이온이 안정화된다. 에너지가 감소한다. 반발력이 증가한다. 이온이 불안정화된다.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아까 얘기했죠? 요 깊이가 바로 이온 결합 형성될 때 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뭡니까? 요 세 개의 그래프의 요 빨간 그래프가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전체적인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 그래프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점은 인력이 우세한 구간, B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구간, 아까 C점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온 결합의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어떻게 만드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이렇게 만든다.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그 이름을 짓는 방법, 화학식을 쓰는 방법, 이건 다음 시간에.